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 지역 상공인들의 대표 기관인 여수 상공회의소가 새롭게 신축 이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40여 년간의 여수 광무동 시대를 마감하고 본계동 석창 사거리에 있는 신회관으로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수 상위 신회관은 120억 원을 들여 7개월의 공사 끝에 여수시 본계동 8,900여 평방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져 대회의실을 비롯해 홍보관, 상시 검정장, 임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여천역과 가까운 석창 사거리에 위치해 구도심과 여천권 여수 국가산단과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 10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수상공회에서는 전남 동부권의 최대 경제협력 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저희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정부 협력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회관이 준공되면서 저희의 그 맡은 바 역할과 또 위상을 꾸준히 저희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저희 시민과 기업이 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저희 여수 상공회의소 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1년 여수시 광무동에 문을 연 여수 상공회의소 회관 건물은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불편이 많아 그동안 이전 작업을 추진해 오다 새 회관을 신축하고 본계동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신회관 신축 이전으로 새 건물의 의미를 넘어 지역 최대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은 물론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 신안군수협 세어민회가 지난 9일 전남형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 김길동 신안군수협 조합장, 장근배 세어민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다짜망 어업인으로 구성된 세어민회와 신안군 수협이 신안 8.2 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과 전남형 상생 일자리 창출에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키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30개의 공공기관과 12개의 연구기관, 출자기업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정부 출연기관의 70%,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몰려있고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반면에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80%가 넘는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 공공기관 유치를 선언한 것입니다. 김 지사는 지방의 낙후 지역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격차를 고려해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1일 고흥군청 팔령산홀에서 2020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양성평등 유공 군민 표창패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취소된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를 대신해 수상자와 여성 단체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패 수여, 대화의 시간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국부인회 황지영 씨와 소비자교육중앙회 김혜경 씨, 대한적십자사 박승자 씨 등 모두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군기 곡성군수 등 관계자들이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를 방문하고 댐 방류로 인한 수해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을 요구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군기 곡성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그리고 푸른곡성 21 실천협의회원들은 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를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영산강 섬진강 유역본부 최등호 본부장과 섬진강댐 지사 안영모 지사장 그리고 관계자 등에게 댐 방류로 인한 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고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곡성군 측은 지난달 7일과 8일 섬진강댐 급 방류로 인한 제방 붕괴와 하천 범람으로 인명피해는 물론 가옥과 농경지 침수 등으로 1,100여 원의 역대급 피해를 입었으며 과거에도 폭우에 댐 방류량 증가까지 겹쳐 수해를 입는 일이 수차례 반복돼 왔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네, 특히 이 자리에서 곡성군 측은 이러한 반복적인 수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5가지 대책을 주문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곡성군 측은 먼저 수자원공사 측에 섬진강 댐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 보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갈수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천 유지수를 일정하게 방류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 섬진강 댐의 경우 평상시 담수를 물길의 반대 방향인 김제평야 등으로 방출하고 있지만 섬진강 하류 지역은 정작 필요할 때는 항상 물이 부족하다며 섬진강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수계 관리를 위해서라도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신설해 줄 것을 또한 주문했습니다. 곡성 지역의 하천 해방은 100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섬진강 하천 계획으로 축조됐지만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폭우의 빈도와 강수량 역시 기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잦아졌다며 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 제방 보강 계획을 500년 기준으로 수립해달라고 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 측은 환경부 등 상급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 측은 곡성군이 요구한 5가지 대책에 대해 댐 관리 매뉴얼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안 모색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 등 상급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해 앞으로 어떤 대안이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번째 이슈입니다. 순천시가 내년도 재정 운영 계획을 분석한 결과 유례없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내년에 순천만 습지 등 주요 관광지 입장객 감소로 인한 세외 수익과 감소와 중소기업 경영 악화 등으로 지방세 수익 감소 그리고 잉여금 감소 원인 등으로 560억 원의 자체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일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20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올해보다 76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재정 긴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정부 긴급지원금 등 내년 세입 예산에 편성할 예비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진이 장기적인 확산으로 인해 정부 긴급지원금과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등에 추가로 300여억 원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출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등의 필수 경비 증가와 장기 미집행시설,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과 생활 SOC 등 필수 사업 증가 예상으로 긴축 재정을 위한 세출 조정 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네, 2021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대폭적으로 세출구조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네, 순천시는 특히 세입 감소에 따라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의무 절감을 실시하고 행사, 축제, 예산 등 소모성 사업을 제외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보조금 한도 내 편성과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과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긴출 재정과 세출 조정을 유효적절하게 펼칠 계획이며, 다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는 최우선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화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마른 수건에 물을 짜듯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수성 엔지니어링이 지난 9일 전라남도에 전남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탁받은 성금을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골고루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광양사랑 상품권 78억여 원을 구매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포스코 노동조합 2020년 임금 단체 협약 사항으로 7천여 명 임직원 1인당 50만 원씩 총 34억 9,4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협력사 임직원에게도 43억여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이번 추석은 영락공원을 찾는 성묘객의 안전을 위해 추모의 집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명절 연휴 5일간 추모의 집 2개소에 부득이하게 재래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예약자에 한해서 추모의 집을 운영하며 21일부터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녹차수도 보성군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8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에서 보성차 50% 특별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보성 제다업체 20여곳이 함께하는 이번 특별 할인 판매 행사는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홈쇼핑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뜻하고 감각적인 색채로 그려진 크고 작은 꽃들은 행복한 느낌을 주고, 넓은 들판을 날개짓하는 나비들은 평화롭습니다. 지난 8일부터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는 조형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행복을 담다라는 주제로 꽃과 풍경, 추상, 오브제 등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다양한 장르의 작품 총 38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과 종이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재료들을 캔버스 위에 붙여 표현한 오브제 작품은 그녀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이 더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라는 대형 장벽으로 인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안타깝게도 9월이 접어들었습니다. 힘든 시기였음에도 마주한 자연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와주곤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들과 또 행복했던 기억의 순간들, 그리고 꿈의 이상들을 화폭에 담아보았습니다. 조영애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등 수상 경력이 탄탄하고
현재는 한국미술협회와 여수 여성미술작가회 회장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수하고 다정함이 묻어나는 이번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잠시나마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활기를 찾게 해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